반갑습니다. 송트로입니다. 목소리 들으면 7번 한번 눌러주세요. 목소리 들으면 7번. 금타님 반갑고, 님이 그 다음에 소령이님, 나나스님, 도도걸님 반갑습니다. 가온터블님도 반갑고요. 야님도 반갑고, 붉은기동님, 깜수님, 닝닝님, 그 다음에 초록장님, 줄때먹자 다 반갑습니다. 찐찐님도 반갑고요. 끝발님도 반갑고, 언더플리 형님도 반갑고, 체린저님도 반갑고, 주식하산 반장님 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님도 반갑고, 보물소님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바람금심입니까? 예, 또 녹음하겠습니다. 연초록님도 반갑고, 우리 떡국수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금태사님도 반갑고, 토마탱님도 반갑고, 다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그러면 방송을 한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7시부터 거래된 나스닥 선물지수는 3대 선물지수, 나스닥 선물지수 포함해서요. 3대 선물지수는 지금 강세 출발하고 있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제 열렸던 미국 증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코로나 백신 개발 호재가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종목들이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에 하락세로 반전을 했는데요. 특히 최근 장을 상승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로 반전하면서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장 초반에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꾸준히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장 1시간 정도 남기고 상승폭이 크게 축소되면서 약 10포인트 정도 강보합 정도 수준에서 26,085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강세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나스닥 지수 장 1시간 정도 앞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단기 차익 매물 그리고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낙폭이 좀 컸죠. 포인트로는 226포인트, 퍼센트로는 2.13%가 하락하면서 1390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는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나스닥 지수는 일중 변동폭이 3%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중에 사상 최고치는 상승을 했다가 결국은 마이너스 2%로 마감을 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29포인트, 퍼센트로 0.94%가 하락하면서 3155포인트로 마감을 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는 다우지수만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고 나스닥 지수하고 S&P 500은 하락세를 보였던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는 어제 배럴당 0.44달러, 퍼센트로는 1.1%가 하락하면서 40.10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다음 브렌트유는 배럴당 1.01달러가 하락을 하면서 퍼센트로는 2.3%가 하락을 해서 43.2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유가가 어제 하락한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녁에 오펙 플러스에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이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좀 간망 분위기가 유지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 그런데 지금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보면은 8월 달이죠. 다음 달부터 산유국들이 200만 배럴을 지금 증산을 추진할 것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이라크하고 나이지리아에서는 향후 감산 합의를 100% 수행하겠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제 오펙 플러스 회의를 앞두고 유가는 하락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금값입니다. 금값은 온스당 12달러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0.7% 정도 상승하면서 1814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금값이 상승한 배경은 최근 하락에 대한 반발성 매수가 유입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한다는 소식 때문에
또 금값은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달러인덱스 본문은 어제 96.51로 마감을 했습니다. 약밥 정도 0.1%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인덱스가 하락한 이유는 코로나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작용했고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는 2년물은 단기물은 상승을 했고 5년물, 10년물, 30년물은 하락을 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백신 치료제 여러 가지 개발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어제 미국에서 국채 금리도 혼조세를 마감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월요일이었죠. 미국에서는 월요일이라 어제는 중요한 경제지표는 없었습니다. 그럼 업종별 현황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처럼 만에 미국 증시에서는 헬스케어 업종이 0.5% 상승을 하면서 헬스케어 업종,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조, 금융, 전기가스 4개 업종이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하락 업종은 IT 업종, 특히 IT 업종 같은 경우는 2% 정도 하락을 했는데 대형 기술주들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IT 관련주들이 2% 정도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업종도 하락을 했고 소비재 업종, 부동산, 에너지 업종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하락 업종이 7개 업종은 하락을 했고 상승 업종은 4개 업종이 상승을 했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이제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면 바이엔테크죠. 독일 회사죠. 바이엔테크가 화이자하고 최근 공동 백신을 개발하고 있죠. 그러면서 미국 FDA가 패스트 트랙을 지정했다. 패스트 트랙이 뭐냐면은 신약 우선 심사권으로 우선 심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빨리 심사를 하겠다. 급한 의약품이니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것이 빨리 의약품을 심사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FDA가. 그런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됐다는 이유 때문에 어제 바이엔테크가 10% 급등을 했고 화이자가 4% 상승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백신 치료제 업체들이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노바백스가 10% 급등, 모데나가 14% 급등을 하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백신 치료제 개발업체들이 어제 급등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제 미국에서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것이 펩시코가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펩시코 실적 발표는 예상치를 상회했고 자사주를 매입한다. 그러면서 어제 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오늘 저녁부터는 미국에서는 은행들의 실적 발표가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미국 증시에서는 본격적인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 참고하시고, 특히 이제 미국 증시에서 오늘부터는 실적에 따라서 시장이 좀 움직일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냐에 따라서 앞으로 미국 증시 향방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투자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어제 빵주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결국은 3%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3%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최근에 장을 주도했던 아마존 같은 경우도 장중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결국은 변동폭이 크게 확대되는 양상을 보이면서 마이너스 3%로 마감했다는 얘기.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4.2%를 마감을 했습니다. 넷플릭스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그런데 어제는 변동폭이 좀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4.1을 기록했다는 얘기. 페이스북도 마이너스 2.48, 애플도 0.46%, 구글도 1.7% 하락을 하면서 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라 할 수 있는 빵주들이 어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후 다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하락세를 보이면서 어제 기술주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와 같이 기술주들이 하락폭이 상당히 크면서 나스닥 지수가 2% 정도 조정을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에서 가장 핫했던 종목이 제가 보면 테슬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 지금 테슬라 그래프를 한번 띄워놨습니다. 어제 테슬라 주가가 이렇게 큰 양봉이 나왔습니다. 장중에 테슬라 주가가 16%까지 급등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결국은 마이너스 3%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어제 그 일중 변동폭이 무려 플러스 16에서 마이너스 3%까지 빠졌기 때문에 거의 20% 정도 심한 변동폭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심한 변동폭을 보인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너무 많이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경계 매물, 그 다음에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면서 테슬라 같이 이와 같은 기술주들이 변동폭이 어제 컸다는 거 여러분들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보면은 이와 같은 대부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던 종목들이 거래량도 대량 거래가 출회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대 양봉, 음봉이 나왔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대형 기술들이 장대에 음봉이 나왔다는 것은 제가 보면 나스닥 지수가 이런 기술주들이 좀 조정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최근 시장을 주도했던 대형 기술주들이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됐다는 것, 그러면서 그쯤에서 물량이 좀 많이 터졌다는 것 여러분들 참고하시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은 1.6% 정도 하락을 했고 마이크론은 2.45%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최근 일본 언론에서 하반기 D램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하면서 마이크론에 대해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마이크론이 좀 많이 하락을 했고, 그 다음에 퀄컴이 1.2 정도, 엔비디아도 최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다가 어제 또 장대 음봉이 나오면서 4%, 엔비디아도 4% 하락을 하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72% 정도 하락세를 보였다는 이야기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주 보면은 길리어드 사이언스는 치료제를 개발한 업체죠. 0.47%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존슨앤존슨은 2%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이 존슨앤존슨이 미국에서 바이오 관련 중에서 시가총이 제일 큽니다. 존슨앤존슨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이 더 큽니다. 어제 2% 정도 상승을 했다는 것. 그 다음에 하이자르고도 4%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헬스케어, 바이오 관련주들이 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에서 가장 돋보인 하루였다고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특이사항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1% 후반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는 2분기 실적 기대감, 그 다음에 백신 개발 기대감 때문에 유럽 증시는 상승했던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에서 상당히 또 중요한 지표가 하나 발표됩니다.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발표되는데요. 트럼프가 이 수출입 지표를 한번 지켜보겠다. 과연 중국이 1차 무역 합의 때 합의했던 미국의 농산물을 얼마나 수입했는가를 오늘 지켜보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지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서 미치는 영향이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가 S&P 500 기업들의 주당 신익, 금년 주당 신익을 상향 조졌다는 이야기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주도주였던, 미국 시장의 주도주였던 대형 기술주들이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어제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폭이 상당히 컸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최근 유럽연합에서 홍콩 보안법에 대응하는 대응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러시아도 자체 개발한 백신 첫 임상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고, 테슬라가 모델 Y에 대해서 판매가를 대폭 인하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녁에 오펙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그러면서 원유 감산 완화, 그러니까 원유 증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유가 향방이 좀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회의가 또 중요한 회의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장 막판에 이제 미국 증시가 다 하락폭을, 그 상승폭을 축소시켰던 요인이 뭐냐면은 캘리포니아 주가 최근 코로나 확진자가 증가하면서 경제 재봉쇄를 한다는 소식 때문에 어제 장 막판에 미국 증시가 밀리는 양상을 보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인은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이 중국 남해에서 해상 자원은 모두 불법이다. 그러면서 중국과 미국 간의 갈등 우려감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가 막판에 하락세로 반전하는 양상을 보였다는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경제신문은 오늘 발표하는 한국 니들 정책에 대한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입 지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정유사들의 정제 마진이 플러스로 전환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경제신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여러분들 관심 정보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와대 주제로 해가지고 한국판 니들 정책을 발표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하상으로 정의선 부회장하고 그 다음에 한성숙 그러니까 네이버 대표죠. 이 두 대표 회사 그 대표들을 하상으로 연결해가지고 한국판 니들 정책에 참여시킨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직접 한국판 니들 정책 컨트롤 타워 수장을 맡고 이 니들 정책이 제대로 수행되는가 전략 회의를 매월 1회에서 2회 정도 실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의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중국 남부 쪽에 폭우로 축사들이 지금 둥둥 떠다닌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재확산될 우려가 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달간 홍수 피해만 해도 뭐 14조 원 정도 이른다는 이야기. 최근에 시진핑도 현 상황을 무척 심각하게 생각을 한다. 그러면서 지금 중국 남부 쪽에 폭우로 상당히 지금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대한 우려감이 또 작용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플로리다주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 수출입 지표가 나왔는데 그래도 수출이 상당히 양호하게 나왔습니다. 이달 그러니까 7월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 감소폭이 마이너스 1.7로 대체적으로 선방을 했다는 이야기. 그러면서 보면은 반도체와 자동차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 반도체가 7.7 정도 증가하고 승용차가 7.3 정도. 선박이 특히 30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박은 일시적인 증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이 감소한 제품들을 보면 석유 제품이 42% 정도, 그 다음에 휴대폰이 8.7% 정도, 자동차 부품이 34%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출 지역별로 보면은 중국 수출이 한 9.4% 정도 증가를 했고, 미국 수출은 한 7.3% 정도 증가를 했고, 베트남은 4% 정도 증가를 했고, 반면에 일본은 20% 정도 감소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정유사들 실적 바닥 따지기 그러면서 최근 정제마진이 2주 만에 플러스로 돌아섰다.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 중심으로 해가지고 석유 제품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어서 정유사들의 정제마진이 회복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정유사들은 2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3분기부터는 실적 개선이 예상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 미국인들의 입맛을 잡은 신라면 블랙 그래가지고 농심이 2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농심의 신라면이 상반기에 미국에서 35% 매출이 증가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오리온 같은 경우도 베트남에서 최근 승승장구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오리온이 1분기에도 베트남에서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는데 2분기에도 오리온은 베트남에서 20% 이상 고성장이 된다는 이야기. 참 오리온의 초콜릿이 대단한 초코파이가 대단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초코파이가 또 중국에서 그렇게 승승장구를 하더만 또 베트남 가가지고 또 계속 매출이 증가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장마철 반가운 폐기물주 그래가지고 어제 최근에 보면은 폐기물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어제 올랐죠. 아이엔텍, 인선이엔티,
그다음에 코인텍 같은 종목들이 어제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폐기물 처리 업체들이 실적 기대감인데 예 실적이 좋았냐면 지금 정부에서 폐기물을 방치할 때 가징금을 신설했다는 소식 때문에 이와 같이 폐기물 업체들의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어제 아이엔텍, 인선이엔티, 코인텍 같은 폐기물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종텔레콤이 유진투자증권 지분을 늘렸다. 적재되기 M&A 가능성이 계속 대두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종텔레콤이 그 유진투자증권 지분을 기존에 5.75%였는데 7.23%까지 최근 계속 지분을 확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1,000조원 풀린 중국 증시 치솟는 용에 올라타야 되나 그러면서 나왔습니다. 특히 최근에 그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금년도 중국 펀드 수익률이 30%를 넘어섰다는 얘기가 나왔고요. 중국 경기가 코로나 이후 빠르게 경기 회복세를 보이기 때문에 증시가 호황을 부리고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중국 경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금년도에 플러스 성장이 된다는 성장이 되기 때문에 중국 증시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엔지캠 생명과학하고 코미팜이 코로나 치료제 미국과 유럽에서 임상 이상을 추진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오늘 경제신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 투자 전략하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좀 숨고르기가 좀 정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미국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특히 반도체 관련주들이 조정이 좀 이어졌습니다. 특히 반도체 그 D램 가격이 지금 하반기에 가격이 좀 하락할 것이라는 우려감 때문에 국내 증시에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약간 약세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증시는 크게 빠지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어제 중국 증시는 다시 상승세로 반전을 했죠. 지난주 금요일날 중국 증시가 국유 펀드가 주식을 매도한다는 소식 때문에 좀 하락을 했는데 어제 바로 중국 증시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증시가 상승 기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금일 우리 증시는 뭐 크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숨고르기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보인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특히 최근에 정책 테마주들이 상당히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그동안 주도주로 보였던 대형주들이 어제 차익 매물이 출회되면서 변동폭이 확대됐습니다. 최근에 우리 증시에서 강세를 보였던 혈장 치료제나 뉴딜 정책 수혜주들이 오늘 보면은 그 정책 발표에 따라서 심하게 출렁거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진짜 여러분들은 신경 쓰고 이 뉴딜 정책 수혜주에 대해서 매매를 하신 분들은 진짜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잘못하면 뭐 20% 이상 또 물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오늘 뭐 이 종목들 정책 수혜들을 급등 출발할 때 추격 매수해가지고 후장이 확 밀리면은 오늘 손실폭이 엄청나게 커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면 될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뉴딜 정책 수혜주 최근 급등한 종목들 오늘은 만약에 내가 가지고 없다면 내가 소유를 안 했다 매수를 안 했다면은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이 종목들의 매매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증시격언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아난 증시격언이 있습니다. 오늘 뉴스가 이제 발표되기 때문에 제가 보면은 많이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상투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은 이쪽에 매매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냐. 예, 오늘 변동폭이 너무 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면은 손실폭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정책 수혜주들 매매는 저는 안 하신 게 좋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고 특히 미국 증시에서 최근 언택 관련주 강한 상승을 보던 대형 기술주들이 어제 차익 매물이 처리되면서 좀 변동폭이 컸습니다. 국내에서도 제가 본 언택 관련주 우리가 네이버 그 다음에 카카오 그 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 게임 관련주도 오늘은 좀 차익물이 나오면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와 같이 최근 급등했던
언택 관련주들도 제가 보면 오늘 변동폭이 크게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쪽에도 좀 주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보면 어제 미국에서 바이오 관련주가 올랐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주가 오늘 시장에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2차 전지는 제가 보면 여러분 포트 계속 가지고 있고 5G 반도체 관련주는 좀 중장기로 유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오늘 시장에서는 제가 보면 제넥슨이 우리나라에서 제가 보면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가장 선두업체입니다. 가장 앞서가고 있는 종목이고, 제넥슨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 무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제넥슨이 그래도 최근에 주가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넥슨을 보면은 우리나라 백신 개발업체 중에서 가장 앞서가는 회사다. 그러면서 최근 20일간 조정받고 다시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와 같이 백신 개발업체들이 어제 급등을 했기 때문에 제넥슨이 주가가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번 장에 좀 제가 보면 상승률이 미비했던 KH바텍도 최근 다시 상승세로 약간 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시장에서는 휴대폰 부품업체인 KH바텍하고 그 다음에 백신 개발업체인 제넥슨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침 방송 이걸로 마치고,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행운의 숫자 7번이나 수고 감사 한번 해주고 가시면은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여러분 투자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또 성공 투자하시고 여러분들 행운이 함께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아침 일찍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오늘 아침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